최악의 현금 흐름이죠. 그런데 이런 회사가 지금 어디다? 자, 역시 예상했던 대로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슬슬 불만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특히 주칠님의 덩치가 약간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어서 말이죠. 네.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전에 빠르게 자, 먼저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것은 자, 기본적으로 아까 매출액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이제 회사가 판 제품에다가 수량을 곱한 게 매출액이 되는 거죠. 가장 먼저 우리가 뭘 빼야 될까요? 원자재. 그렇죠. 원가를 빼야죠. 여기서부터는 계속 단계별로 가는 겁니다. 매출 총 이익이라고 부르고 GP, 그로스 프로핏이라고 해서 GP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요런 거 뺍시다. 어차피 한글로도 헷갈리는 걸. 와, 숫자에 약해. GP 그 북한 앞에 있는 GP 그거. 두 번째 최악의 비율. 환해지를 했단 얘기예요. 했지 뭐 했지? 요거 했지? 최악의 애들이거든요. 정말. 물 뿌리려니까 제가 여기서 주칠님과 더 이상 각을 세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판관비라고 하는데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여기 뭐 임금이라든지 일반적인 비용들이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게 영업이익입니다. 매출액은 일정한데 영업이익이 변했다면 뭐가 변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원가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면 원가가 더 악화될 것인지 좋아질 것인지가 중요한 거겠죠. 만약에 판관비가 증가한 거라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늘었다. 이 회사가 뭔가 R&D 인력을 많이 뽑았다. 그런데 이 R&D 인력이 성과는 안 나오는데 돈만 잡아먹고 앉았네? 대표적으로 이런 회사 어딥니까? 최근에? 게임 회사죠. 작년에 카카오랑 이런 게임사들이 엄청나게 사람 뽑아서 이 판관비가 대거 늘었단 말이죠. 매출은 줄었는데 판관비가 대거 늘면서 영업이익이 완전히 박살이 난 거죠. 그러면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사람을 또 잘라야 되죠. 어쨌든 손익계산서는 이런 구조로 가서 여기서 더하고 뺍니다. 영업의 이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뺍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경상이익이라고 해서 여기까지는 영업활동이죠. 여기에다가 금융과 관련된 부분, 뭐 이자 비용이라든지 이자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하고 빼서 영업뿐만 아니라 금융적인 부분까지도 모두 포함한 손익이 경상이익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또 플러스 마이너스를 또 합니다. 특별 손익, 이익이면 플러스하고 손실이면 마이너스 하는데 요건 대부분 어떤 내용이냐? 일회성. 예를 들어 소송비. 그래서 영업이익까지 잘 나왔는데 경상이익이 급감했네? 왜 그럴까? 살펴봤더니 일회성 비용이야. 별거 아니다. 만약에 뭔가 했는데 영업이익이 변하지 않았는데 경상이익이 크게 떨어졌다? 갑자기 이자가 급증했네? 이건 문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요 특별손익까지 거치고 나서 나온 게 소위 얘기하는 당기순이익. 세전이죠. 기업하기 힘들죠? 네. 이렇게 많이 빼야 이익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영업이익이 줄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줄었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 요인이 심각한 구조적 요인이라면 이 회사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표라는 걸 살펴보죠. 자, 요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게. 자, 그런데 이 현금 흐름표를 왜 작성하냐 하면 회계적 오류 때문에 그렇더라. 영업이익이 들어온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회계적으로 무슨 충당금이라든지 뭐 감모 손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실제로 돈이 나가지 않았는데 장부에서 마이너스로 표기하는 게 있고 실제로 돈이 들어왔는데 들어온 것으로 표기하지 않는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업활동 내에서 영업이익이 끝이 아니고 회계적으로 나간 돈 말고 실제로 나간 돈과 실제로 들어온 돈을 상계해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회사 이익 났는데 장부상으로 이익 났는데 왜 돈이 없어? 이럴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투자활동은 뭐냐? 이건 뭐 아주 쉬운 거죠. 회사가 투자하는 것. 그래서 투자비를 회수했으면 플러스고 투자를 했으면 마이너스죠. 재무활동이라는 거 뭡니까? 이건 플러스가 안 좋은 거예요. 돈 빌려왔다는 얘기니까. 재무활동이 플러스라는 얘기는 뭔가 회사가 돈을 빌려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최악은 뭡니까? 영업에서 마이너스거나 플러스가 너무 작아. 그런데 투자는 계속 늘어가. 재무는 계속 늘어나. 최악의 현금 흐름이죠.
그런데 이런 회사가 지금 어디다? 2차전지다. 2차전지는 아직까지 돈을 그렇게 많이 못 벌고 전기차가 줄어들면서 여기 줄어들어요. 그런데 투자는 멈출 수가 없어요. 버는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잖아요. 재무는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현금 흐름표는 실제로 이 현금 흐름을 반영해서 이 회사가 기초부터 기말까지 현금을 얼마나 들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삼성전자처럼 좋은 회사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 영업활동 당연히 플러스 엄청나죠? 네. 투자활동 마이너스 엄청나죠? 재무가 마이너스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아까 부채 비율 줄었잖아요? 남아도는 돈으로 부채를 갚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줄어드는 거죠. 자, LG에너지솔루션의 한번 흐름을 보겠습니다. 이 회사가 뭐 더 빠진다, 뭐 더 오른다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영업활동에서 버는 돈 대거 늘었습니다. 2023년도 지금 예상이죠? 왜 대거 늘었을까? 아시는 것처럼 보조금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 투자활동 엄청나게 지금 늘고 있죠? 재무활동 어떻게 됩니까? 폭발적으로 늘고 있죠? 물론 이거 대기업이고 LG그룹이니까 누군가 돈을 줘서 해결할 수도 있죠. 이게 계속 매년 쌓이면 과연 이걸 감당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이 앞으로 2차전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무조건 늘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한 기업만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레고캠바이오 같은 회사도 한번 살펴볼까요? 얼마 전에 오리온이 인수해서 오리온 주가가 박살이 났잖아요. 근데 레고캠바이오 좋은 회사예요. 기술력도 있고. 그런데 여기도 지금 굉장히 눈에 띄는 흐름은 뭐냐면, 자, 이익을 낸 적이 없습니다. 매출액과 상관없이 계속 적자가 나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계속 R&D에 돈을 투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락으로 갈 수 있으니까 오리온에다 회사를 팔아버린 거죠. 그래서 오리온에게 얼마를 받았습니까? 5,500억 받았죠. 그 다음에 얀센에서 1,000억을 받았죠. 6,000억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한번 봅시다. 이 회사의 지금 캐시플로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많이 쓸 때는 한 600억, 적게 쓸 때는 한 400억 정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이 지금 자기한테 6,000억이 생겼어. 막 풀가동해서 막 600억, 1,000억씩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가 이익이 나지 않는 이상 버틸 수 있는 현금은 뭐 길게 보면 한 7, 8개 분기? 그 정도 버틸 수 있는 돈이 마련된 거예요. 그럼 그 7, 8개 분기 안에 의미 있는 성과가 나와서 이 회사가 스스로 돈을 벌면 그러면 이제 뭐 그 돈을 시드머니로 해서 대박 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가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뭐 시가총액과 주가의 등락만 볼 게 아니고 요런 그림까지 같이 보면 아, 요 회사가 최소한 몇 개 분기 정도 버티고 어느 정도의 시간 여유가 남아 있구나까지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절명만 알려드린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모르면서 지금까지 투자했니라는 절명만 알려드린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 네,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최소한의 어떤 합리적 투자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트레이딩과 투자는 달라요. 트레이딩은 말 그대로 시세만 쫓아가는 거예요. 펀더멘탈이 필요가 없죠. 그 단기 투자로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면 승률이 8, 90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재무의 흐름도 봐야 회사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경제의 큰 흐름도 같이 봐야 내가 지금 살려고 하는 회사의 재무 상태와 전체적인 흐름을 판단해 보면 좀 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것도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뭐 저도 더 연구하고 있는 중이고요. 펀더멘탈에 대한 기초적인 강의가 더 필요하시다면 다음에 또 한번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